일부는 정적분의 활용 마무리.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지난 시간에 해줬고, 혹시 자기가 풀어본 것 중에 질문 하십시오. 없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정적분의 활용 마무리 지어오라고 그러지 않았냐? 안 풀었냐? 곤란한데? 앞에서부터 한번 안 건드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 좀 해볼게요. 검색하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또 지나가면 이제 6평 준비하고 9평 준비하고 중간고사 그 사이에 치고 방학에는 또 과탐해야지 어쩌고 하면서 정적분 쪽 볼 일이 없어. 그럼 또 잊혀져 가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이게 궤도에 올려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이 주변을 돌 수 있는 궤도까지 올려놓지 못하면 끽 하고 올리다가 그냥 다시 추락해버리고 다시 추락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고 있을 때 얘를 자기 궤도 위에다가 올려놔야만 내 실력이 되고 내가 언제든 다시 꺼내 쓸 수 있고 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아이고. 사실 뭐 이 얘기는 몇 년째 하고 있죠.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결정의 순간이 오고 있다. 자, 다음 극한 중 정적분 2분의 1 배한 1에서 3까지 x제곱 dx의 값과 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골라라도 되겠지만 여기 이제 무한급수들 나왔으니까요. 이 무한급수들을 잘 조절해서 조작해야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질문하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적분은 상수기 때문에 2분의 1 3분의 1 x 세제곱에 1에서 3까지 넣으면 3 집어넣었을 때 27, 1 집어넣었을 때 1, 둘이 빼면 26. 그러면 6분의 26, 3분의 13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3분의 13 되는 애를 찾아라 이기도 해요. 여의치 않다면.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런 애를 만나면 리미트 시그마를 먼저 모아.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예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그 다음에 n분의 k가 나온 덩어리와 n분의 숫자가 나온 덩어리를 찾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x로 볼 것이냐인데 1 더하기 n분의 2k 이 전체를 x로 볼 마음을 잡으면 여기가 이제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x의 제곱이 되면서 동시에 이 인테그랄의 구간이 결정되는데 뭐냐? 요 n분의 k 덩어리 앞에 떨어져 나오는 상수 1부터 요걸 p라고 배웠죠, 우리? 이론 배울 때 p. a, p, a 플러스 p까지 1 더하기 2까지 하면 3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dx 쓰면 되는데 이 dx는 내가 무엇을 x로 잡았느냐에 대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n분의 2k를 x로 잡았으면 여기서 a 떼고 k 떼고 한 나머지 부분이 d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n분의 2가 아니고 n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없는 2를 만들어주고 앞으로 2분의 1을 보내야만 얘가 정상적인 정적분으로 바뀐다 이거야. 그래서 이 n분의 2가 고스란히 dx로 바뀌는 대신에 앞에 있는 2분의 1이 요렇게 붙게 되니까 2분의 1, 1에서 3까지 x제곱 dx 딱 이 식이죠.
요렇게. 그래서 기억은 맞다가 되는 거고. 얘는 어때요? 리미트 시그마하고 근데 이 시그마가 좀 이상하죠. 시그마가 2n 분의예요. 2n 분의 1부터 2n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당황하지 말고 어떤 그림 하나를 상상해 봐요. 그림 하나를 상상해 보시면 이 아이가 아무 그림이나 돼. 조각을 1번 조각부터 2n번째 조각까지 더하겠다는 얘기거든. 개수가 더하는 조각의 개수가 2n개라는 뜻이잖아. 그 말인즉슨 어떤 시작부터 어떤 구간까지를 n등분이 아니고 2n등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n등분한 거라고. 그러니까가 아니고 얘를 보면 그런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조각을 1개부터 2n개까지 더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n등분한 조각을 n개 더하겠다가 아니라 2n등분한 조각을 2n개 더하겠다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 이 k번째 조각을 찾아야 되는데 그 k번째 조각이라는 게 k번째 조각의 바로 이 점. 이 x좌표를 어떻게 찾아 들어갈까? 라고 할 때, 특정 시작 구간 A부터 이 가로 한 칸이 얼마겠어? 가로 한 칸. 가로 한 칸이 이 간격을 P라고 하면 P를 2n 등분한 거겠죠? 가로 한 칸이. 2n분의 P일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적분하려는 구간의 길이가 P라고 하면 거기를 2n 등분 친 거예요. 그럼 한 칸이 2n분의 P일 거고 그 2n분의 P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쌓여가지고 K번째 I가 되었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A고 요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2n분의 PK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X로 잡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녀석을 요 놈의 X 좌표로 잡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양을 먼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2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1 더하기 여기 갑자기 n분의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 그게 아니고 2n분의 근데 없던 2를 만들었으니 위에도 2K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의 제곱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2가 바로 이 간격을 뜻하게 되는 거고 뭔가의 출발선인 A가 1이라면 이 녀석은 1부터 3까지였다는 뜻이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1부터 3까지였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간격이 2였으니까 그 아이를 2n 등분하고 줄줄이 해서 K번째 I면 요게 한 조각, K번째 조각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구색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이 되고 내가 요 X로 잡아놓은 I를 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그 X로 잡은 것에서 1 떼고 K 떼고 한 녀석이 dx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dx가 보면은 2n분의 1이 아니고 2n분의 2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또 없던 2를 만들고 2분의 1을 앞으로 보내야 여기가 dx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dx 구간은 1부터 3까지 앞에 튀어나간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에서 3까지 x세제곱 dx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배울 때는 n조각 냈는데 왜 갑자기 2n조각 내요? 2n조각 아니라 3n조각 내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어차피 n조각을 내든 2n조각을 내든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무한 조각 내어서 요 오차 부분이 0으로 수렴하게 만들면 그것은 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니은도 맞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건 또 뭐야? 비슷하게 읽어보면 이번에는 조각을 몇 조각 내는 거냐면 K는 1부터 2의 n승계를 더하게 되어 있네. 2의 n승계.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 이제 눈치를 싹 보면 1부터니까 1부터 조각을 내는데 조각 개수가 2의 n승계인 거예요. 2의 n승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난 어차피 이걸 K번째 조각을 찾을 생각이고 K번째 조각의 요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인데 이만큼을 P라고 하면 요 자리는 1 더하기 2의 n승분의 P가 요 P라는 간격을 2의 n승 조각 낸 한 칸이 쌓이고 쌓여서 K번째 아이가 된 거다. K이다 라고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만큼을 X로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생각인데 여기 보니까 2의 n-1승이야? 아, 좀 이상하지? 그래서 아래에다가도 2를 위에다가도 2를 이렇게 하면 P가 얼마인지 알게 되는 거지. 아래가 2의 n승 조각 냈다는 뜻이고 얼마를? 2라는 간격을. 그래서 여기가 3이어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비슷한 스토리가 흘러가겠죠? 그럼 dx의 역할은 누가 해야 돼? 2n승분의 1이 아니고 2n승분의 2가 되어야 된다고요. 2라는 간격을 2의 n조각 낸 거니까. 2의 n승 조각 낸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해주면 또 2분의 1 인테그랄, 이거 왜 이래? 1에서 3까지 x의 제곱 dx가 된다. 이게 기억력인데 이거 다 되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설명했고 이런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리미트 시그마 있고 n분의 있고 k 있고 근데 원하는 모습은 아니야 그지? 원하는 모습은 n분의 k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n이 세제곱이나 되어 있지? 알고 보니 루트 바깥과 루트 안쪽에 k들이 등장을 해서 얘네들을 n분의로 만들어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k는 1부터 n까지 하고 n제곱 먼저 n제곱 n 두 개를 써서 여기다 하나 나눠주면 n분의 k가 되고 루트 요 안으로 들여보내면 이씨 그건 책도 안 가져오고 그 와중에 졸기까지 n을 루트 안으로 들여보내면 n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1 더하기 n분의 k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요. 제곱이 된다. 그럼 이제 n 두 개 썼으니까 남는 하나는 n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인테그랄로 바꿀 생각인데 여기도 n분의 k가 등장했고 여기도 n분의 k가 등장했고 1 더하기에서 이 1 더하기가 혹시 구간의 시작인 이 1은 아닌가요?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내가 무엇을 x로 잡을까 해서 a 더하기 n분의 pk를 x로 잡을 수는 있는데 a 더하기 n분의 pk의 제곱을 x로 잡을 수는 없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에 이미 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n분의 k를 x로 잡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n분의 1이 dx가 된다고 했고 인테그랄은 0에서 1까지로 자동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자동 결정. 이건 외워도 좋은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루트 1 플러스 x 제곱 그리고 dx 여기까지.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적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이 안쪽에 있는 1 플러스 x제곱에 미분을 한 형태가 2x, 그 안겨 있는 함수의 미분 형태가 바깥에 등장을 하면, 바깥에 등장을 하면 이건 치환적분이구나. 합성함수 미분된 거니까 치환적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아직 실력이 부족할 때는 x제곱 더하기 1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실력이 좀 늘면 이제 치환 안 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넓이를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뭐 다 해봤냐? 다 해보고 나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넓이 얘기. 또 궁금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넓이라서 내가 별로 안 중요하게 했나? 접선 및 뭐로 둘러싸인 부분. 뭐 이거 그림이니까 있어 보이는 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우리 이제 적분 끝나면 바로 도함수의 활용 쪽으로 돌아가서 이번 또 기말고사 대비를 할 텐데요. 그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접선이죠, 접선. 도함수의 활용의 첫 단어는 항상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의 요구사항, 요 0에서 t까지 fx가 2의 nx승인데요. 2의 nx승 그래프인데 이 녀석을 t, ft에서 접한대요. 그리고 그 접선을 그어봤더니 원점을 지나간대요. 그래서 y축과 곡선 그리고 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이런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 같아 보이지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에요.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칸막이를 치는 게 일단 중요해. 내가 맨날 정의역 얘기할 때 이렇게 커튼을 쳤잖아요. 이 커튼 안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면 되는 겁니다. 빼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아래의 그래프를 만들어내면 되니까 이제 여기부터 접선의 방정식을 시작하면 되죠. t, 2의 nt 점이에요. 이 점이. 그리고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론을 쓰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 이 두 개의 점으로 이어 만든 직선의 기울기가 t분의 2의 nt 승이요. 가 뭐와 같다? f 프라임 t와 같다. f 프라임 x는 얼마냐면 n이 앞으로 떨어진 2의 nx고요. 거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n이 앞으로 떨어진 2의 nt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얘 지워지고 t는 n분의 1이 됩니다. t는 n분의 1. 요 점이 n분의 1, 2의 그리고 여기다 n분의 1을 넣으면 1승 그러니까 2가 되죠. n분의 1, 2가 돼요. 그렇다면 이 직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얘분의 얘. 그러니까 요 놈이든 어느 놈이든 둘 다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쓰면 여기다가 n분의 1을 집어넣은 결과
NE가 돼요. NE가 기울기인 X 이렇게 되죠. Y는 NEX.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SN을 구하는 건데요. SN은 0에서부터 T까지, 즉 N분의 1까지 E의 NX승 빼기 NEX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빼서 DX 해주시면 됩니다. 적분을 마치면 N이 아래 분모로 내려간 N분의 2의 NX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NE X 제곱에다가 0 넣고 N분의 1 넣고 둘이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자리에 다 N분의 1이 들어간 결과, X자리에 그리고 0이 들어간 결과식으로 나올 테니 여기가 결론적으로 N에 대한 식이 돼요. N에 대한. 정확하게는 N에 대한 1차식이 돼요. 분수구가 가 있는 N에 대한 분수함수의 1차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넣어줬을 경우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분모에 있는 N에 대한 1차의 계수와 여기 분자에 있는 N에 대한 1차의 계수의 비율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풀어봤으면은 알게 될 거고 이제 나중에라도 자기가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보십시오. Y축 사이의 넓이 하는 거랑 이거는 역함수와 정적분 얘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부피 지난 시간에 부피를 조금 빨리 지나갔죠. 예. 그러니까 부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숫자 바꾸기 할까요? 표현 바꾸기 할까요? 표현 바꾸기 해볼까요? 글로만 돼 있는 거. 오히려 그림을 좀 주면 이제 뭘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올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안 주고 이렇게 글만 줬을 경우 부피 구하라면 초반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림은 당신들이 그리라는 거죠. 높이가 20인 용기를 높이가 x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생길 때 생기는 단면은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용기인가 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쁘게 생긴 화병 같이 생긴 애인데 얘가 토탈 높이는 여기 토탈 높이는 20인데 그중 중간 어디쯤에 x라는 거리에서 x라는 높이에서 이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더니 그 단면이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인 단면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을 지금 어디다 끼운 거냐면 여기다가 끼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축을 여기다 끼웠다. 그리고 여기를 눈금 0으로 삼으면 여기가 눈금 2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축이 곧 도마라고 그랬지. 항상 축이 도마야. 그 축을 도마로 얘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썬 거라고요. 채를 치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생긴 슬라이스가 나온다고 했어요. 슬라이스. 요렇게 생긴 슬라이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조각 부피다. 조각 부피.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7-x라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따지면 요 놈이 루트 27-x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이 면적, 밑면적의 넓이가 바로 한 변 길이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27-x예요. 야, 세상 편하지 않냐? 이게 부피는 sx 밑면적에다가 아주 얇은 높이 dx를 곱해주면
조각 부피가 나오고 그 조각 부피를 시작부터 끝까지 적분해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있잖아. 네?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0에서 20까지 27-x dx를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느라 자느라 내 얘기 제대로 안 들릴 텐데 부피 문제가 단 한 문제라도 나오면 부피 문제 잘 안 나오긴 해. 근데 수능 문제 부피 문제가 딱 한 문제라도 나오면 땡큐 해야 된다고. 땡큐. 부피가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이라서 문장이 아무리 괴롭게 써져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밑면적 곱하기 dx야. 밑면적 곱하기 dx. 시작부터 끝까지. 요것만 딱 챙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운동 얘기 한 건만 더 해봅시다. 운동 얘기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지나가면 운동 거리 곡선의 길이, 그러니까 질문에 마지막에 어떤 단어, 어떤 문장으로 끝나는가를 구분할 거면 운동 거리와 곡선의 길이로 구분을 하고요. 아니면 나한테 주어진 조건으로 구분을 하려면 x 이퀄 어쩌고저쩌고 저쩌고한 t, y 이퀄 어쩌고 저쩌고한 t 이렇게 매개 변수 함수로 주어지냐, 아니면 y 이퀄 fx 자취의 방정식으로 주어지냐, 나한테 주어진 조건으로 구분을 하고 싶으면 이걸로 구분을 한 다음에 운동거리랑 곡선의 길이는 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t1부터 t2까지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 dt 하면 되는 공식과, 그러니까 미분하여 제곱, 미분하여 제곱 더한 값의 루트 공식을 쓰던지, 이쪽에 걸리면 곡선의 길이냐 자취의 방정식이냐 요쪽에 걸리면 x1부터 x2까지 x의 구간, 그 다음에 루트 1 더하기, 이거는 이제 고정값이라고 그랬어요.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저기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고 제곱하여 더한 다음 dx 해주시면 된다. 딱 공식 2개로 끝나는 단원이다. 정적분의 활용은. 숫자 바꾸기.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매개변수 함수예요. 그럼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xt로 미분, x를 t로 미분 하시면 4 마이너스 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가 됩니다. dt 분의 dy, y를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2t가 됩니다. 합성함수니까요. 그리고 제곱 하시면 dt분의 dx의 제곱은 16배한 1 마이너스 2 사인 t 코사인 t. 내가 니네를 못 믿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제곱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앞으로는 이 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 또는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따위 것들이 나오면 제곱을 했을 때 1 마이너스 사인 2t 요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2 사인 t 코사인 t는 사인 2t입니다. 그 다음에 인마를 제곱하시면 4 사인 제곱 2t가 됩니다. 그리하여 요 두 개가 더해졌다. 그럼 어떻게 되냐? 4 사인 제곱 2t에다가 요 놈을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6 사인 2t에다가 더하기 16이 되는데, 뭐 느낌 오죠? 제곱 1차 상수항이고 개수를 4로 묶어주면
144란 말이에요. 144. 그러니까 4 괄호 열고 sin 2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녀석에다가 루트를 씌울 거고요. 예. dt분의 dx의 제곱, dt분의 dy의 제곱 한 결과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울 거니까 예, 이 녀석은 2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잘 봐요. 예, 제곱이라고 그냥 무작정 뽑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절대값 씌워서 뽑는 거잖아. 근데 그 절대값이 무의미한 애가 있다고. 무의미한 애가. 왜 무의미하냐? 얘는 아무리 커도 1이에요. 아무리 커도 1인데 빼기 2 하면 음수가 되잖아. 이 전체가 태생적 음수라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다는 걸 그걸 양수로 만든다는 얘기니까 2 괄호 열고 2 마이너스 sin 2t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태생적 음수. 자,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t의 구간은 0에서부터 2파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구할 운동거리는 0에서부터 2파이 하고 2배한 2 마이너스 sin 2t dt 요거 해주시면 되겠다. 4t 플러스 코사인 t 코사인 2t 이렇게 돼요. 적분하면 2파이 넣으면 1, 0 넣으면 1, 둘이 빼면 0, 2파이 넣으면 8파이, 0 넣으면 0. 정답은 8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곡선의 길이 쪽 한 번만 해봅시다. 곡선의 길이는 뭘 해볼까? 표현 바꾸기 이거 해석해볼까? 해석? 이거 봐요. 이거는 문제를 계산하여 숫자를 나타내어라가 아니에요. 숫자가 나타내어라가 아니고 여기 잘 보세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0,0을 지난대. 즉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1, 루트 3이래. 그럼 여기 어딘가에 1, 루트 3이 있는데 저 fx가 여기하고 여기를 지난대요. 그리고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미분 가능하다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다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뾰족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얘가 이게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x 이퀄 1까지 나 지금 뭐 읽은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x 이퀄 0에서 x 이퀄 1까지 이 정적분의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fx의 곡선의 길이라는 해석이에요. 이게 저 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처음 그린 이 길이라고 하면 요렇게 휘어있는 이 곡선의 길이가 총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라고요. 만약에 이 그림이라고 했으면 요렇게 생긴 이 곡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 곡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렇게. 그럼 길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길게 하는 건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는데 최소값은 단 하나밖에 없죠. 선분 묻는 거예요. 선분. 요게 최소값. 왜냐면 선분의 정의가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거리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걸 생각해 보면 0에서 1까지 fx가 가질 수 있는 곡선의 길이 중에 제일 짧은 애가 누구냐라는 질문이니까 예, 곡선의 길이는 선분이다가 되는 거고 1 루트 3이면 이 길이는 2인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답은 2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한 건데 되게 중요한 거 한 건데 왜냐 지금 내 이 말 너무 쉽지? 너무너무 쉽지? 안 쉬워? 쉬워야 되는데 이게 0에서 1까지의 곡선의 이 문장의 해석이 요만큼이고 그 이어지는 0, 얼마와 1, 얼마에 흘러가는 동안에 곡선의 길이의 최대값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만든 아주 유명한 킬러 문항이 있어요. 30번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애가 있어요. 자이스토리 이제 같이 풀면 거기 나올 거예요. 그 이후로 나온 곡선의 길이 관련, 최소값 관련한 킬러 문항의 거의 시조세죠, 시조세. 원본에 해당하는 애가 있어요. 그 문제가 나온 이후로 이걸 가지고 우리 보고 풀어라가 아니고 해석하여라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걔의 핵심 개념을 딱 따져보면 다 이거야. 다 이 내용이야. 이 간단한 내용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킬러 문항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뼈대를 하나 배운 거다. 이 식은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고 그 곡선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은 바로 어떤 선분의 개념을 뜻하는 거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좋아요. 정적분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죠.